안녕하세요. 저는 한경대학교에서 조경을 가르치고 있는 임영준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책은 저의 이 박사학위 논문과 그간의 이제 연구 출판문을 토대로 환경과 조경이 2019년도에 한 해 동안 연재했던 그 원고들을 엮어서 낸 책입니다. 네. 조경 디자인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그 드로잉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그 드로잉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좀 궁금했었습니다. 현실적 공간을 디자인하는 그러한 조경에서 우리가 왜 이제 드로잉을 해야 하는가?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드로잉의 유형과 그 특징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또 현재 그러한 드로잉이 조경 디자인 과정에서 어떻게 잘 활용이 되고 있는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했었고, 그러한 생각이 원고로 이렇게 발전이 되어 가면서 어느덧 단행본으로 출판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조경에 대한 전문서이지만 일반 독자들과 고등학생들까지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쉬운 문장과 언어로 쓰여진 책입니다. 게다가 이제 조경 드로잉을 다루다 보니 여러 이제 시각 이미지들이 책에 이제 수록이 되어 있고요. 그런 그 역사적인 그런 변천 과정을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머릿속에서 이미지로 각인하면서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썼습니다.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조경 디자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동시에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조경 드로잉의 문제를 제대로 들여다보기 위해서 먼저 과거로 돌아와 거기서 현재까지의 변화를 추적했고, 또 현재의 문제를 파악한 다음에 바람직한 미래에 대해서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책에 서문에 쓰여 있듯이 조금 거창하게 말해서 이 책은 역사서이자 또 비평서로서의 성격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단행본으로 출판을 할 때 고민스러웠던 부분은 좀 쉽게 써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어느 정도 있었고요. 내용적인 좀 측면에서 보자면 조경 디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제가 디자이너의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론가 혹은 비평가, 역사가로서의 그러한 관점에서 제가 그 역사를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조경의 디자인들을 얘기를 할 때 흔히 우리 조경 분야가 이제 실용적인 분야라는 그런 이유로 그 조경의 이론과 역사에 대해서는 조금 뒷전에 두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디자이너라기보다는 역사가와 그 이론가의 그러한 관점에서 그 디자이너가 볼 수 없는 혹은 보기 힘든 저만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각들로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저의 그 관점을 정한 다음에 집필을 시작을 했습니다. 책을 쓰면서 좀 즐거웠었던 점은 아무래도 그 역사에 관한 이야기이고, 그 드로잉이 이제 과거의 것들을 이렇게 쭉 들여다보는 것인데, 그러한 드로잉들을 추적을 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남들이 아직까지 주목하지 못했던 혹은 주목하기 힘들었던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발견했을 때 마치 고고학자가 그런 유물을 발굴했을 때 그러한 어떤 그 즐거움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좀 느꼈었고, 그러한 그 지적인 그러한 쾌락, 즐거움이 저를 좀 오랫동안 그 드로잉에 대한 탐구를 이끌게 한 동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이 책이 조경의 이제 역사서이자 좀 비평서로서 그 두 가지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그에 맞게 그 책의 구성도 그 전반부와 후반부 그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 20세기 중반까지, 말하자면 그 컴퓨터가 등장하기 이전에 손으로 드로잉을 했었던 그 시기를 다루는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컴퓨터가 발명되고 나서 지금까지 손에서 컴퓨터로 드로잉의 도구가 이행하는 그러한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책이 이제 역사를 다루고 있다 보니 책의 내용은 그 시간순으로, 대체로 시간순으로 소챕터를 이제 구성을 해왔고요.
조경 전공자라면 누구나 이제 한 번쯤은 다 들어보았을 그런 유명한 조경가의 드로잉을 다뤘기 때문에 좀 독자들이 어렵지 않게 이 책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 수록된 여러 시각 이미지를 먼저 훑어보고 글을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글보다 이미지에 좀 더 익숙한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드로잉을 먼저 보고 그러한 이미지들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상태에서 글을 읽어간다면 보다 그 책의 내용을 이해하기 쉬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초 드로잉의 그러한 기법은 사실 똑같이 그리는 그러한 기술들은 사실 연습을 하면 이제 스스로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그건 어디까지나 이제 기술적인, 기계적인 그러한 드로잉일 뿐이고, 디자이너의 이제 드로잉이라면 그 디자이너의 고유한 그러한 특성들이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이 처음부터 이제 익히기에는 쉽지는 않겠지만, 뭐 이 책에 이제 수록된 다른 디자이너들의 그러한 드로잉들을 먼저 이렇게 보면서 왜 저 디자이너는 저렇게 그렸을까? 하는 것들을 좀 생각을 계속 해보면서 본인만의 디자인 드로잉의 특성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적으로는 과학적인 이제 도구성과 예술적인 그러한 상상력,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이루어진 게 이제 가장 좋은 드로잉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를 고르라면 저는 예술적인 상상력이 디자인 드로잉에는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인 그런 도구성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기계 테크놀로지, 과학 테크놀로지들이 인간보다 이제 아직까지는 훨씬 잘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디자인 드로잉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상상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한 상상력은 어떤 하나의 뭔가를 만든다라기보다는 똑같은 대상이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의 그러한 안이 나오면 나올수록 더 좋은 것이죠. 그래서 예술적인 그러한 상상력들, 다양한 그러한 상상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여기에는 머지않아 다가올 인공지능의 그러한 예술적인 상상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과 인공지능이 디자인으로 견주는 시대가 머지않아 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독자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그런 질문인데요. 그리는 이라는 그 말이 중요해서 잠깐 좀 쉬어가자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책의 제목을 지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에서 그 그리는 이라는 말은 크게 이제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드로잉, 말하자면 진짜 무엇인가 경관을 그리는 드로잉에 관련된 책이기 때문에 그리는 조경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과거와 현재를, 즉 역사를 설명하는, 즉 역사를 그려보는 그러한 의미에서 또 그리는 조경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미묘하게 중의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책에서 다루고 있는 시기가 모두 이제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정원의 경우에는 조경 작품이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서 이제 인정을 받고 여겨지는 그러한 시대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중요하고, 또 그 이후에 프랑스의 정형식 정원이나 영국의 풍경화식 정원의 그러한 시대들은 굳이 부연을 하지 않더라도 조경 설계의 큰 두 가지의 양식이 발명이 되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옴스테드의 시대는 조경 분야라는 것이 이제 전문적으로 탄생했던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또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만 고른다면 아마 대부분의 이제 조경을 전공하는 분들이 동의를 하시겠지만, 프레드리히 옴스테드가 활동을 하던 그러한 시대, 19세기 중후반 무렵이 가장 조경 디자인에 있어서는 가장 큰 전환점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대는 모두들 알고 있겠지만 센트럴파크가 이제 디자인이 되었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지금 조경가라고 번역해서 쓰고 있는 랜드스케이프 아키텍트라는 말이 하나의 전문 직종으로서 탄생을 했었던 그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보아도 그 19세기 중반 그 프레드리히 옴스테드가 활동했던 시기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도시공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완전한 그러한 형태가 그 시대에 이제 출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이라는 것을 도시의 하나의 인프라스트럭처로 다루고 또 도시의 다른 인프라스트럭처들과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공원을 디자인하는 그러한 작품이 탄생을 했던 게 그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좀 잘 알려져 있는 것은 센트럴파크, 뉴욕의 센트럴파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보다 조금 시대적으로 앞선 파리의 볼로뉴 숲이나 이러한 여러 작품들이 탄생을 했었던 그러한 시기이고, 그래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 또 도시의 그런 하나의 인프라스트럭처로 공원이 디자인하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옴스테드의 목가적인 풍경으로 그렇게 뒤덮인, 잔디밭으로 그렇게 뒤덮인 공원의 양식이 여전히 우리 공원 디자인의 주요 조성 원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러한 시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드로잉 기법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그런 드로잉 유형과 테크닉들이 이 시기에 다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으로 보면 지도를 중첩하는 맵 오버레이의 그러한 방식도 이미 사용이 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모든 드로잉의 그러한 유형들이 전문화되는 그러한 점에서도 주목할 만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기계적인 그런 드로잉 기법을 설명을 해주는 그런 책은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드로잉이라는 것을 조경 디자인 과정에서 사용을 하게 될 때 어떻게 바람직하게 창의적으로 드로잉을 활용을 해서 좋은 디자인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러한 지향점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침서는 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디자이너로 성장할 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손 드로잉의 그러한 필요성에 대한 질문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실제로 이제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손 드로잉 교육의 그런 비중들이 많이 축소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책의 7장에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손과 컴퓨터는 어떤 경쟁의 상대라기보다는 서로 다른 매체이다라고 생각하는 편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손이 잘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컴퓨터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사실적으로 뭔가를 묘사할 수 있는 그런 과학기술이 나타났다면 그러한 과학기술을 창의적으로 활용해서 디자인을 하면 되는 거고요. 또 반대로 손드로잉은 또 손드로잉이 잘할 수 있는 부분들, 예컨대 콜라주나 이제 모형 같은 것들을 만들 때 자연재료를 활용을 한다든지 그럼으로써 우리가 후각이나 그러한 촉각 등의 다양한 감각들을 우리가 좀 체험할 수 있다든지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좀 수행을 하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의 평면과 그런 인면을 기계적으로 이렇게 따라 그리는 이런 기존에 하던 그런 수업의 비중은, 손드로잉의 비중은 조금 줄어들어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대신 이제 손드로잉이 가진 컴퓨터가 하지 못하는 그러한 잠재력들을 좀 활용을 해서 다양한 그러한 교육 방법이 좀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